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죠. 딱히 기념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텐션을 올려놓고 그럼요. 네,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자, 밀떡 오늘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네.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있었고 시가 행진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그날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고 광화문 일대 직장이 있거나 생활하시는 분들은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고생하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밀리터리 매니아가 아니에요. 진짜 매니아 분들은 그 비 오는데도 그 현장에 가셔서 요소의 그 포인트에 가서 사진을 좀 찍으시려고 많이 그러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비 오는 날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올까요 그게? 망쳤다고 또 하더라고요. 아유 아쉬워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비가 오는 날. 저도 예전에 사진 찍어본 적이 있는데 눈 올 때랑 비 올 때가 제일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좀 다행인 거는 예행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행 연습 때 그분들은 어떻게 그 포인트를 잘 아는지 사진을 좀 받아보면서 어디서 찍으셨냐 정말 잘 나왔다 그랬더니 상상도 못한 곳에 가서 찍으시던데 아주 영업비밀이라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포인트들이 있구나. 네. 이번에 보니까 주변에 이제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일본에서 그 매니아들이 많이 와가지고 또 망원한 대포라고 그러죠. 그렇죠. 거기를 가서 또 열심히 또 찍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대부분 대부분 보면 두 가지 때문에 온 것 같아요. 보라매하고 그다음에 A10C. 사실 A10C가 전 세계에서 미국 본토를 제외하고 주둔하고 있는 곳은 한반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산 공군기지에서 이제 날아와가지고 예행 연습 때 참석을 하니까 그 공중 분열을 하니까 그거를 찍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본행사에서는 날씨 때문에 또 이제 당일날은 아예 이제 공중 분열 행사가 없었으니까 취소가 돼서 만약에 그분들이 사전 예행 연습할 때 찍지 못했으면 해외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얼마나 더 아쉬웠을까. 그렇죠. 우리 같았으면은 광장시장에서 막걸리 하면서 한탄이라도 할 텐데 그분들은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가요? 자,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부터 저희가 좀 해볼 텐데 국군의 날이 원래는 10월 1일이죠. 그렇죠. 네, 10월 1일. 근데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 때문에 앞당겨서 했었고 그 행사를 했었는데 국군의 날이 왜 10월 1일이냐를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군의 날 10월 1일 흔히들 한국 전쟁 때 38선을 돌파한 그 날이 그렇죠. 10월 2일로 원래 알다가 그러니까 밀리다가 다시 북진할 때 북진할 때 10월 2일로 원래는 알았었어요. 그래서 10월 2일로 제정될 뻔 하다가 10월 1일이 된 건데 그거는 이제 사실 10월 1일 날 첫 돌파를 한 게 확인이 됐으니까 보병 3사단이 돌파된 게 확인이 돼서 그런데 그런 의미 말고 3사단이면 백골입니까? 네, 맞습니다. 동해안 동부전선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8사단하고 같이 치고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3사단이 먼저 갔기 때문에 그게 10월 1일인데 문제는 그 여러 가지 다른 이슈도 있죠. 국군의 날 제정 날짜를 좀 바꾸자 이런 것도 있는데 원래 제정된 그 의미를 보면 돌파, 38선 돌파고요. 그 이전에 왜 이 날짜를 굳이 정했냐면 국군이 태동이 됐는데 이제 말하자면 국군의 날이라는 거는 생일날 개념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 육군은 날짜를 따로 하고 46년 1월 15일 날 창설이 됐기 때문에 육해공이 날짜가 다르겠구나. 1월 15일 날 공군은 제가 알기로는 47년인가요? 10월 1일. 그럼 해군 또 달라요. 해군 더 앞서서 45년 9월인지 그건 이제 확실히 자, 여기서 포인트. 10월 1일만 기억하는데 우리 박 의원은 10월 1일 이전에 3군이 언제 행사를 했는지 다 아는 거죠. 이분은 이제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밀리터리 매니아 아니라고 했지만 형수님 생일 기억하십니까? 그거 모르면 큰일 나죠. 몇 월 며칠? 일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집에서 사랑 받으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이제 그렇게 해서 제정이 된 거예요. 통일을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육해공은 같이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56년에 결정이 된 거예요. 56년에 결정이 돼서 48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56년이 8주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처음으로 행사를 한 거예요. 시가지에서 퍼레이드 비슷하게 약식으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날 75주년까지 오게 된 거고요. 뭐 짧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뭐 퍼레이드는 계속 매년 해오다가 이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럼요. 또 시대적 네. 상황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3년 주기로 하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5년 주기로 하자. 그래서 98년부터는 계속해서 5년 주기로. 그러니까 2008년?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은 볼 수 있게.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이제 2018년에는 못했어요. 그때 그때는 여러 뭐 가지 대통령 탄핵도 했고 원래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끝나고 18년도에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야 되는데 17년에 들어왔잖아요. 탄핵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럼 2018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는데 생각해 보면 2018년 2월이 평창 동계올림픽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남북 화해 무드도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런 예. 분위기도 있고 또 하나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죠. 네. 또 여러 가지 이 점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어찌하다 보니까 이 퍼레이드 행사 시가 행진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번에 한 게 10년 그러다 만이죠. 보니까 좀 반갑기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과연 필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렸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75주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 그 행사에 동원됐던 병사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뭐 이건 군대 용어니까 개빡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병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국군의 날이면 병사들을 쉬게 해줘야죠. 그렇지. 특식도 나오고. 네, 특히 나오고 그냥 하루 종일 임무에서 좀 해제시켜줘서 좀 생일날 보통 사람들도 휴가 내서 그냥 축하받고 쉬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 한쪽. 그 다음에 또 저는 전역한 상태에서 봐야 되니까 봐야 되는 못됐네.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보면 생각한 게 시간진 규모를 좀 줄여서 광화문 광장 정도 안에서 조그맣게 분열하고 진행하고 그다음에 또 안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뭐 전투기 기동 같은 거는 뭐 어쨌든 뭐 병사들을 크게 괴롭히는 일은 아니니까 제가 속했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차라리 그냥 전시회라든지 이런 기념식을 이제 움직이지 않게 해서 이거 10월 1일 날 행사에 되면 7월 8월에 준비 시작해야 되잖아요. 연습이 보통이 엄청 아니죠. 더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고 구경하고 싶다. 다른 한쪽에서는 제가 병사들 마음이 있으니까 두 마음이 사실 공존하긴 하죠. 네. 자, 그 아시다시피 올해는 날짜를 이제 9월 26일로 당겨서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냥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건 그냥 행사를 보셨을 때 기념식 따로 했고 시가행진 따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 행사를 보셨을 때 그냥 총평 한마디씩만 하자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퍼레이드 뭐 이런 것들 이벤트는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특히 국민한테 대한민국 국군의 날을 축하하면서 국군의 웅대함 또 든든함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참 아쉬웠죠. 날씨가 너무 아쉬웠고 공중파에서 한 것도 보면은 카메라에 이제 물기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기갑 부대의 장비들도 너무 흐리게 나왔고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들 의미 있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게 다 무산이 됐고 더구나 아쉬웠던 건 공중 분열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 이벤트에 보면은 75라는 그 숫자가 가는 그 수리온 헬기도 있어요. 뭐 굉장히 많은 헬기가 동원된 거는 물론이고 그런 이벤트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들이 많았는데 전부 다 무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준비한 만큼 못 보여줬다. 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반감됐고 좀 아쉬웠죠. 정 작가님은 총평 한마디만 해보자면 비가 왔다. 역시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망치고 차라리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아낌없이 보여주고 쉬면 되는데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비가 오니까 아쉬웠죠. 네, 그리고 SNS 같은데 우리는 9월 26일 날 시가행진 하는구나라고 알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걸 잘 몰랐으니까 제 SNS에 계속 차가 막힌다. 왜 막히냐. 비도 오는데 사고 났냐. 그러다가 누가 행사 때문에 차단됐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뭐 잘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반감들만 좀 쌓인 것도 좀 있었죠. 그러면 이제 또 열폭하시는 분들도 그럼요. 있고. 네. 뭐 여러 무기들이 일단은 나왔잖아요. 네네.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 무기 체계 두 분에게 각각 하나씩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만 일단은 저는 현무4 현무4를 뽑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무4 말고도 LCM도 새롭게 처음으로 국민한테 선보인 거고 저조차도 차량에 탑재한 것은 처음 봤어요. 하긴 우리가 여기서 말은 많이 했어도 본 적은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식의 차량에 탑재했는가를 볼 수가 없었는데 뭐 현장 발사대에 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볼 수가 있었죠. 네. 그런 두 가지가 크고 뭐 세 가지 정도 든다면 무기 체계 중에 이제 무인기의 그 모습들이 체계적으로 보여줬어요. 디스플레이가 잘 됐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잘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방송을 보니까 그냥 짧게 넘어가더라고요. 그 방송 얘기는 좀 이따 하자고요. 저도 들으면서 네. 뭐 저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화면하고 자막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 안타까워요. 늘 그렇죠. 예. 저는 무인 무기 체계들. 무인기도 네. 있고 저는 좀 바다도 좋아하니까 무인 수상정. 아무래도 평소에 이제 무인태를 자주 가시니까. 근데 거기 가보면 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 안에 이렇게 뭐 계산 안 돼요 이러면. 네. 예. 자, 근데 그런 무인 체계.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인력 부족이 실현화가 될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어쨌든 무인화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인화들의 차곡차곡.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함, 그다음에 뭐 무인기 이런 체계들이 예전에는 뭐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뭐 잘 안 보이거나 사고 났다 뭐 이런 얘기만 들렸는데 지금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국군의 날 행사를 병사들 고생하겠는데라고 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아니면 언제 보겠나. 맞습니다. 또 하시는 것 같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 증강현실, 정조대왕함.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기술적으로. 그렇죠. 예. 차라리 사진으로 볼 때나 아니면 다른 뭐 구글링에서 봤을 때보다 그 감흥이 훨씬 떨어졌달까. 뭐 그냥 구현하는 기술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섬세하게 만약에 뭐 거기다 뭐 첨단 기술을 써서 어쩌고 저쩌고 막 홍보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못 채워줬다라는 것은 이 행사를 준비한 측에서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저도 그 시질 반대 차라리 그냥 모형을 만들어서 끌고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었어요. 옛날에 그 전차 그 훈련할 때처럼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전차예요 이러고 가는 거 하여튼 그런 느낌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맞습니다. 감흥이 크게 없었어요. 예. 삼축 체계를 아예 그냥 글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삼축 체계다. 네. 이러면서 뭐 중계방송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또 설명하는 내용들도 함께 들어가긴 했었는데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설명하고 화면의 매치가 굉장히 좀 이번에 언밸런스한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지나갔는데 설명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걸 비추고 있는데 그걸 설명하고 있으면 그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이 봤을 때는 오해하기 딱 좋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의 상식 내지는 이제 뭐 군에서의 어떤 브리핑을 잘 받든지 이랬고 갔으면 좋은데 모니터 따로 뭐 이제 원고 따로 원고를 국방부나 이런 측에서 제공을 줬겠죠. 하겠죠. 네. 그럼 그냥 그거 읽는 거예요. 네. 참 그런 부분들은 방송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전달하는 차원에서는 좀 아쉬움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모니터를 보고 이게 무슨 무기 체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은 그런 참사는 또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박 의원님을 부르셔야죠. 그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텔도 다 쓰세요. 저렴합니다. 예.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럼 갔으면 난 딴소리 안 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근데 이번에 처음에 선보인 무기 체계들 몇 개 있었잖아요. 이제 네. 공개된 거. 이 중에 박 의원님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셨나요? 처음 봤던 거. 처음 공개된 네, 거.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현무4가 최초로 공개됐고 LSM도 최초로 공개됐어요.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말씀 주셨던 삼축 체계, 킬체인, KAMD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에 하나씩의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렇습니다. 무기 체계겠죠. 예. 하나씩 설명드리면 킬체인 같은 경우에서는 미리 먼저 보고 타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현무4가 물론 대량 응징 보복에도 그러죠. 사용이 되는 무기 체계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강조돼서 나온 거고 현무4 같은 경우는 현무 4-1, 현무 4-2, 현무 4-4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 중에서 현무 4-1 지상 무기 체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낱낱이 보여준 거죠. 아예 그 발사체 텔이라고 하는 발사체가 그렇죠. 갔으니까 텔 발사체는 10곱하기10이라고 표현을 하죠. 맞습니다. 흔히 바퀴가 10개가 이렇게 굴러가는 커다란 텔인데 여기에서 뭐 매체 간에 현무4네, 현무5네 뭐 이야기들이 많은데 공식적으로 현무4라고도 했을 뿐더러 현무5라면은
훨씬 더 큰 컸겠죠. 텔이 사용되겠죠. 지난번에 아마 밀리터리 매니아 분이 우연찮게 찍은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사진이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뭐 인터넷에 확 다 들어가 버리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책에는 그냥 눈으로만 보이는 건 봐도 9개씩 심지어 10개일 수도 있는 네. 그런 발사 차량이었어요. 예.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거죠. 현무 4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공표되고 나온 것 중에서는 최대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대함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보여주는 그런 무기 체계로는 돋보였던 거 아니냐라는 이게 거고. 바퀴가 그렇게 여러 개 달린 게 딱 가는 게 걸어간대. 천천히 갔으니까 네, 가는 굴러가는 게 게 강대국들이 그 핵미사일 보여줄 때 딱 그건데 비록 핵은 아니었지만 좀 차오르더라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LSM은 KAMD 삼축 체계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KAMD의 핵심 지금까지 나온 우리가 개발한 무기 체계 중에는 가장 신형인 거죠. 그렇죠. 고도 60km까지 그 넘어 70km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고 뭐 한국형 사드. 그렇죠. 예. 이 미사일은 탄도탄 요격용이죠. 그것이 공개됐다는 것도 의의가 큽니다. 네, 크고 6발이 탑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실전 배치는 당연히 이번에 퍼레이드가 된 이후에 바로 될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는 4개 포대가 한반도에 배치가 될 텐데 이것 플러스 지금 개발하고 있는 LSM-2까지 완성이 된다면 상당한 다층 방어망을 구성할 수가 있어서 결국 KAMD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일각에서는요, 그 비닉 무기들을 이렇게 오픈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세금이잖아요. 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맞습니다. 맞다. 시기적절하게 공개하는 것은 대단히 상대방 뭐 적성 국가일 수도 있고요. 주변 국가한테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공개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손해를 볼 수 있으면 끝까지 감춰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가오리 X2랄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이코어로 얘기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 절대 안 나오죠. 예, 그건 있다 하더라도 보여줄 수 없는 상황. 네,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아직 없는. 개발 성공 여부조차 말하자면 비닉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 비닉이다. 그렇죠. 뭐 존재가 있어요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뭐 이 정도 행사까지 나오는 거라면 보여줬을 때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뭐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사실 오늘 국군의 날 관련된 특히 시가행진 퍼레이드에 이제 무기 체계들이 많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 밀떡들은 워낙에 큰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죠. 사실 이 행사를 두고도 뭐 정치적으로 다양한 해석들을 합니다. 그쵸. 누구는 뭐 저걸 왜 하냐 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기다렸던 행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정치적인 어떤 해석이나 가치를 싹 빼고 이 무기 관련된 이야기만 오늘 저희가 한번 나눠본 거니까요. 아마도 다 얘기하진 못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 때문에 이제 하늘에서 볼 수 있었던 거는 못 봤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것들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우리 밀떡 가족 여러분들의 또 의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이런 것들 함께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쉬웠던 점도 있고, 그럼요. 또 좋았던 점도 있고 이런 것들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 9월 26일 날 있었던 국군의 날 제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 그리고 또 시가행진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밀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죠.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